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저는 올해 37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결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저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에겐 이제 집이 없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정말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바쁩니다. 매일 샘플 정리에, 촬영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연애를 할 틈조차 없더군요. 저도 정말 연애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엄포를 놓으셨어요. 올해 연말까지도 상대를 못 찾으면 당장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네요. 저번 맞선이 끝난 후 부모님 두 분 다 크게 화를 내시며 제가 눈이 너무 높다고 질책하셨어요. 조건 좋은 사람은 감히 넘보지 못하고 조건이 조금 부족하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러세요. 남자 쪽 부모님 인품이 참 좋으시던데 자식이 어디 나쁘겠느냐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누구랑 결혼해도 다 똑같아. 살다 보면 정은 쉽게 돼 있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결혼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면서 청년층은 매우 무거운 삶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두고 일선 대도시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이 거의 결혼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며 이에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도 매우 느린 상황이며 교육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 전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적 성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정신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결혼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여성분들 정말 얼마나 절박해지신 걸까요? 제가 오늘 댓글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무려 100명이 넘는 남성분들에게 직접 댓글로 대화해요 라고 답을 다셨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요즘은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남성분들은 오히려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문의 미혼 남성분들은 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 블로그는 올해 37살인데 결혼을 제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야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외롭게 평생을 마치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다면 그땐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혼자 외롭게 지낼 생각을 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찾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집도 차도 예물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35세,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저는 아직 소개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개팅은 2024 년 들어 처음 하는 자리예요. 상대방은 88년생, 하북 당산 출신이시고 저보다 1살 연상이세요. 창평에 집이 있지만 차는 없고 주택대출이 아직 260만 위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장은 국영기업 연구개발부서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소개팅 상대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분인데 사람이 참 성실하고 정직하며 따뜻한 성격이라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엔 좀 꺼려졌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그런데 상대방이 꼭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오후 5시에 보기로 약속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최소한 나 자신을 정돈하고 나가는 것이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남성분이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고 그녀에게 무엇이 먹고 싶은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요즘 다이어트 중이니 그냥 생선구이를 먹는 게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블로그는 자신이 현재 1인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상 촬영을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았고 남성분은 처음에는 약간 꺼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녀에게 맞춰주기 위해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도 잘 통했고 남성분은 매우 성실하면서도 눈치가 빠르고 섬세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작은 몸짓만 해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의 직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가 중 남성분이 먼저 문자를 보내 잘 도착했는지 문의하며 그녀에 대한 호감도를 엿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솔직히 남성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비슷한 약 170cm의 키가 다소 아쉽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외모에 대한 선호가 있는 편이라 키와 얼굴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결혼에 조급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장가를 못 가는 남자는 있어도 시집 못 가는 여자는 없다라는 말을 믿는다며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날 것이고 그건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한 영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 결혼식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갑자기 추가로 10만 위안의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랑은 결국 결혼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성대하게 치러야 좋은 거 아니겠나. 딸을 그렇게 멀리 시집 보내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 가족이 되는 건데 우리 노후는 누구에게 의지하란 말인가. 그래서 10만 위안을 더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공평한 요구인가. 저희는 매년 찾아뵐 겁니다. 해마다 갈 수 있어요. 해마다 한 번? 나는 내 딸을 하루하루 애지중지 키워왔네. 그걸 해마다 한 번 오는 걸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정말 큰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갑자기 10만 위안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시나요? 갑자기 추가하면 안 되나? 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신부는 나올 수 없어. 그렇다면 저는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저 또 소개팅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 만나는 분은 97년생이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분이에요. 저보다 8살 어리신데 그분께서 저는 누나가 좋아요. 성숙한 사람이 더 끌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하고 옷도 정리하고 외출하면서 볼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 약속한 장소로 가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개팅은 정말 피곤해요. 저는 평일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만 겨우 이틀 쉴 수 있는데요. 집에 있으면 정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푹 쉬고만 싶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 더 조급해지셨어요. 올해 연말엔 꼭 결혼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저도 진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소개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쉬지 않고요. 이 블로그는 두 사람은 오후 5시에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만난 후 남성분이 먼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엔 포그가 딱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 두 분은 함께 샤브샤브 전문점 샤프샤프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남성분은 그녀에게 36살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말 안 하면 30살 정도로 보인다는 칭찬을 했고 그녀는 그 말에 정말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누나 같은 연상 여성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라고 물었고 남성분은 누나는 인생 경험이 많고 성숙해서 감정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잘 이끌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서로 부담이 덜할 것 같았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블로그는 이 말을 듣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정말 깊은 분이다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시간이 남아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성분은 자신이 해정에서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다며 평소 생활 반경이 좁고 단조로워 소개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족의 결혼 재촉도 있어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아주 잘 통했고 집에 돌아온 뒤 남성분이 먼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제남의 미혼 여성들이 혹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오전 저희 가게에 1984년생 여성분이 방문했습니다. 학사 학위의 공공기관 근무, 외모나 체형도 단정하고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모두 체제 내 근무자라 생활 수준이나 복지 조건도 매우 우수한 편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랑 비슷한 조건의 남성을 만나고 싶어요. 서로 집안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남 사람이어야 하고요. 주택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단독주택이면 더 좋고 자동차는 벤츠나 BMW 이상급, 연봉은 최소 50만 위안은 되어야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문에 맞는 혼사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미 다른 분들이 먼저 만나고 있는 조건 아닐까요? 그러자 그 여성분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능력 있고 수입만 확실하면 충분해요. 중매일을 하고 있는 한 블로그는 이 여성의 조건에 부합할 만한 몇몇 남성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분도 있었지만 여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이혼하신 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후 중매인은 40살이 넘은 남성도 소개했으나 여성은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했고 키가 170cm 이하인 분에 대해서도 키가 너무 작다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중매인에게 이곳에는 정말 괜찮은 남성분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매인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연봉은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집과 차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대출도 없어야 하고 가능하면 본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좋겠고 키는 175cm 이상, EQ도 높고 사리 분별도 잘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매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죄송하지만 그런 조건을 갖춘 남성은 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당신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더 젊고 예쁜 여성을 찾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몹시 불쾌해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중매인도 나이가 40이 넘도록 아직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시다니 누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0년 사이 1억 명의 골드미스가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도깨탕의 영향을 받아 사회 하층으로 밀려난 여성분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결혼 청년기의 미혼 여성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결혼정보업체의 중매인도 이런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나이가 있는 미혼 여성분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심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입장이지요. 절대 억지로 억눌려서 결혼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남성 배우자를 고를 때 적용하는 기준 역시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도깨탕의 영향을 받아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당신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돈조차 쓰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사랑하지 않는다. 여자는 아껴주고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당신의 모든 결점까지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다. 이런 문구들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현실적 조건보다는 감정적으로 완벽한 이상형을 기대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많은 여성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부족한 채 이른바 도깨탕, 즉 겉으로는 인생 좋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독이 되는 말을 많이 들어 점점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직 고소득층과 결혼해서 인생을 바꾸는 것만을 꿈꾸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행어도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BMW 안에서 울지언정 자전거 뒤에 앉아 웃지는 않겠다. 이 문장은 현실보다 물질적 안정과 허상을 쫓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혼 여성의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현실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 여성연합회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수입 3,200위안 이하인 여성 비율이 무려 52%에 달하며 월 수입이 1만 위안을 넘는 여성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여성분들께 결혼을 통해 인생을 바꾸려는 환상에 계속 집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시고 기대치를 낮추고 상대를 고르는 기준을 현실화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노총각과 노처녀 중 누가 더 조급할까요? 누가 더 조급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남성분들이 더 조급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가족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남성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자립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반면에 남성분들은 집을 떠나 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성분들이 더 조급한 것 같습니다. 골드미스들은 결국 대부분 다음 3가지 유형의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과 인품을 모두 갖춘 성숙한 남성입니다. 이런 남성분들은 보통 여성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연상인 경우가 많고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과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성의 작은 감정이나 성격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가정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드미스들이 풋풋한 연애보다 현실적인 삶의 안정과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이런 재혼 남성분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양자전은 3가지 유형의 결혼 사례 중 2번째 경우는 일부 노처녀로 불리는 여성분들이 본인의 조건과 비슷한 노총각들과 결혼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결혼은 다소 로맨틱함은 덜할 수 있지만 상대방 모두가 여러 차례 맞선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현재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불같은 사랑은 아닐 수 있으나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진심 어린 감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현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이 점차 높아지면서 연하남과의 연애와 결혼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적인 교감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되면서 나이 차이가 더 이상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처럼 한때 노처녀라고 불렸던 여성들이 지금은 오히려 시대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기 전에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먼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건 인터넷 덕분에 수많은 여성분들이 직접 겪은 결혼 생활의 피와 눈물 그리고 산더미 같은 현실 문제들을 공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혼이라는 일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결혼을 해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그 관계를 감당하지도 못한 채 빠져나오고 싶어도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본인이 결혼을 부정하거나 비혼주의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이가 되다 보니 결혼에 대해 더 이상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되었고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도 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이라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행운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서 살아가는 삶 또한 충분히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분들 중에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결혼을 더 간절히 바란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있는 미혼 남성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을 포기했거나 그렇게까지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애초에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 둘째, 결혼을 원하긴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차량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죠. 반면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 남성들도 시간이 지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면 더 젊은 연령대의 여성과 인연을 맺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일정 나이가 지나면서 결혼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인연이 닿지 않았던 그 여성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고르고 비교하고 좀 더 종합적인 조건이 뛰어난 남성이 나타나길 바라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남성은요,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사람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신의 절친이 만난 남성보다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세월 동안 기다린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준을 낮춘다? 그건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자존심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